엄마 이런 손님한테 뭘 그렇게 신경 써요? 어차피 한번 오고 말 손님인데. 그러게 말이야. 돈도 없어 보이는데 뭘 잘난 척이야. 국밥 하나 먹고 가는 주제에.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허름한 차림으로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바지에 10년도 넘은 회색 카디건을 걸쳤어요. 머리는 대충 빗어 넘겼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골목 모퉁이에 국밥집이 보였어요. 간판에는 오미자네 국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꽤나 번화했습니다. 손님들이 제법 많았죠.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국밥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들어왔는데 아무도 저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카운터에 있던 오미자 사장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앉자마자 물컵을 찾았는데 없더군요. 옆 테이블을 보니 물병과 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종업원을 불렀죠. 한참이 지나서야 오소라가 다가왔습니다. 오미자 사장의 딸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오소라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하는 말투가 퉁명스러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오소라는 코웃음을 쳤죠. 국밥 하나라니 참 단출하네요. 그러더니 주문표에 대충 적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은 벌써 먹고 있었죠.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겠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겠어요. 드디어 국밥이 나왔습니다. 뚝배기는 뜨거웠지만 반찬은 초라했어요. 김치 몇 점과 깍두기 두어 개가 전부였죠. 옆 테이블을 보니 반찬이 6가지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죠.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수하고 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저였어요. 차별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조용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국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오미자 사장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달려나갔죠. 어서 오세요, 부장님 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제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즉시 물이 나왔고 반찬이 가득 차려졌죠. 오미자 사장이 직접 나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떠신가요 하며 아부하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저는 남은 국밥을 서둘러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죠. 숟가락을 놓고 일어섰어요. 카운터로 향하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오소라가 또 그 표정을 지었죠. 8,000원입니다 하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으려 기다렸죠. 그런데 오소라가 잔돈을 던지듯 주더군요. 동전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동전을 주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오소라가 엄마인 오미자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이런 손님은 어차피 한번 오고 말 거예요.
뭘 신경 쓰냐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문을 향해 걸었죠. 그때 구석에서 국밥을 먹던 이만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만수 씨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최 선생님 아니신가요? 하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만수 씨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하며 인사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이만수 씨 잘 지내셨어요. 이만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사장이 원래 이래요. 돈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만 친절하죠.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죠. 이만수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만수 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방금 겪은 일이 씁쓸했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죠.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오미자와 오소라가 불쌍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와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혼자가 아닐 겁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만나기로 한 사람들과 함께 올 거예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육자로 살아온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곧 있을 일이 오미자와 오소라에게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날 국밥집에서의 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늘 검소하게 살았죠. 화려한 옷이나 비싼 가방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깨끗하고 단정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옆 테이블을 자세히 관찰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대기업 간부였죠. 명함을 꺼내는 걸 봤는데 굵은 글씨로 직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미자 사장은 그 명함을 받아들고는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앉은 테이블과 부장이 앉은 테이블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낡은 수저가 대충 놓였지만 부장에게는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수저가 정성스럽게 놓였죠. 휴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얇은 휴지 몇 장을 받았지만 부장은 두툼한 휴지를 한 통째로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반찬이었어요. 저는 김치와 깍두기 몇 점만 받았죠. 그런데 부장의 테이블에는 온갖 반찬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심지어 전까지 있었어요. 같은 값에 국밥을 시켰는데 말입니다. 오미자 사장은 부장 옆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국밥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부장님 같은 분이 와주셔서 영광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소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장이 물을 다 마시기도 전에 재빨리 물을 채워줬죠. 반찬이 조금이라도 줄면 즉시 리필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빈 물컵을 들어보여도 못 본 척했어요. 결국 저는 직접 일어나서 물을 따라 마셔야 했습니다. 부장이 국밥을 먹는 동안 오미자 사장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날씨가 춥다느니 건강은 어떠시냐느니 별의별 안부를 다 물었죠. 심지어 가족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자녀분들은 잘 크고 있냐고 물으며 아첨했어요. 저는 조용히 제 국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맛은 정말 좋았어요. 국물이 진하고 고기도 부드러웠죠.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숟갈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바람에 내용이 다 들렸죠. 무슨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몇 억이 어쩌고 계약이 어쩌고 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오미자 사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전화를 끊은 부장에게 오미자 사장이 말했죠. 사업이 번창하시는 것 같아 보기 좋다고요. 그러면서 슬쩍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회식 장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어요. 단체 손님은 특별 할인도 해드린다고 덧붙였죠. 부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국밥값을 계산하며 팁까지 얹어줬어요. 오미자 사장과 오소라는 90도로 인사하며 배웅했죠. 문 밖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제가 교장으로 일할 때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학부모 중에도 직업이나 재산으로 차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늘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요.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국밥집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장이 떠난 뒤 오미자 사장과 오소라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르다느니 저런 손님이 자주 와야 장사가 된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죠. 그러면서 제 쪽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비웃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저는 마지막 국물까지 깨끗이 비웠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건 제 신조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음식은 소중하니까요. 숟가락을 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옆 테이블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장이 먹다 남긴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것들이 많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푸짐하게 받고도 아까운 줄 모르는 거죠. 계산대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식당이 정말 필요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돈만 밝히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으면 했죠. 며칠 뒤 제가 다시 올 때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카운터 앞에 섰을 때 오소라가 귀찮다는 듯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8,000원 하는 목소리가 차가웠죠.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오소라는 거스름 돈을 건네며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가라는 듯한 몸짓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뒤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미자 사장이 어떤 상을 받는 사진이었죠. 자세히 보니 모범 소상공인 상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모범이라니 참 아이러니했죠. 저는 거스름 돈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2,000원을 받아야 했죠. 오소라는 지폐와 동전을 대충 집어 제 손에 떨어뜨렸어요. 일부러 그런 건지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몇몇 손님들이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하나하나 동전을 주었죠. 100원짜리 2개와 10원짜리 하나였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오소라가 엄마인 오미자에게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런 손님한테 뭘 그렇게 신경 써요. 어차피 한번 오고 말 손님인데.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미자 사장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돈도 없어 보이는데 뭘 잘난 척이야. 국밥 하나 먹고 가는 주제에. 두 사람의 대화가 제 가슴에 못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고 무시하는 눈빛도 있었죠. 누군가는 혀를 찼어요. 저를 보고 찬 건지 오미자, 모녀를 보고 찬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교육자로 살아온 긍지가 저를 붙잡았죠. 이런 무례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오소라의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저런 할머니들이 제일 까다로워요. 반찬 더 달라, 물 더 달라 요구만 많고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요. 제가 반찬을 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 이만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죠. 여보시오 사장님. 손님한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요. 이만수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미자 사장이 이만수 씨를 쏘아봤어요. 남의 일에 왜 참견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오소라도 거들었죠. 아저씨나 조용히 드시고 가세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이만수 씨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기나 해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미자 사장이 코웃음을 쳤죠.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 할머니잖아요. 저는 이만수 씨를 제지했어요. 괜찮아요, 이만수 씨. 그만하세요. 이만수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이런 대접을 받으셔도 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저는 이만수 씨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밀고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시원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걸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가까이 교단에 섰던 저였죠. 수천 명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가르친 가치관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데 오늘 오미자와 오소라를 보니 아직도 그런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제게는 재산이 꽤 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모은 돈이죠. 은퇴금도 있고 연금도 있어요. 몇 달 전엔 남편이 남긴 땅을 팔아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돈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진짜 부자는 티 내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장학재단 설립 건으로 며칠 뒤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확인하는 전화였죠. 저는 날짜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지점장이 흔쾌히 승낙했죠. 어디서 뵐까요? 하고 묻기에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국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요? 지점장이 좋다고 했어요. 시청 관계자분도 함께 오신다고 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졌어요. 오미자와 오소라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죠.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초라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며칠 뒤엔 조금 다르게 입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만수 씨가 걱정됐어요. 유리문 너머로 이만수 씨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보였죠. 오미자 사장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이만수 씨는 묵묵히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이만수 씨가 밖으로 나왔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하며 저를 불렀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만수 씨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나서서 더 기분 상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이만수 씨. 고마웠어요.
저를 위해 나서주셔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이만수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그래도 저런 대접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같은 분을 몰라보다니. 이만수 씨는 제가 교장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제가 근무하던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10년 전 일이었죠. 그때 이만수 씨는 학부모로서 저를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데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죠. 아드님은 잘 지내나요? 내 덕분에 좋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이만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자들이 잘 되는 게 제일 큰 보람이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이만수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그 장학재단 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놀랐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만수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동네가 좁아서 소문이 났어요. 선생님이 큰일을 준비하신다고 수십억을 들여 장학재단을 만드신다면서요. 이만수 씨의 눈에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아직 준비 단계예요. 며칠 뒤에 은행이랑 시청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더니 이런 큰일을 준비하고 계셨군요. 그때 이만수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분들과 여기서 식사하실 생각이신가요? 눈빛에 장난기가 어려 있었어요. 저는 빙긋 웃었죠. 글쎄요,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만수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저 오미자 사장 표정이 볼만하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죠. 사실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죠.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혼 좀 나야 해요. 이만수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불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경험이었죠. 세상에는 아직도 배워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고양이가 저를 맞았어요. 나비라는 이름의 흰 고양이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나비가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배가 고픈 모양이었죠. 나비에게 밥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동물도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이 사람을 몰라보다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나비는 제가 무슨 옷을 입든 상관없이 저를 반겨주니까요.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학재단 설립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보내준 정관 초안도 있었고 은행에서 온 서류도 있었죠. 장학재단 이름은 희망의 씨앗으로 정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서류를 검토하다가 달력을 봤어요. 사흘 뒤가 은행 지점장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시청 교육과장도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두 분 다 제가 교장으로 일할 때 알게 된 분들이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지점장님. 최영희입니다. 지점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약속 장소를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오미자네 국밥집이라고 아시나요? 지점장이 알고 있다고 했죠. 유명한 곳이라면서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점심시간 12시 반에요. 지점장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물었죠. 그런데 선생님, 왜 하필 거기서 만나시려고 하세요?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저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죠. 지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죠.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며칠 뒤엔 조금 다르게 차려입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 딱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도 품위 있게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약속 시간인 12시 반이 가까워지자 저는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지난번과 달리 단정한 정장을 입었죠. 10년 전 퇴임식 때 입었던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구두도 깨끗이 닦아 신었어요. 은행 지점장과 시청 교육과장을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만나자고 했죠. 12시 20분쯤 도착하니 두 분이 벌써 와 있었어요. 김 지점장과 박 과장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어요. 김 지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 과장도 깊이 고개를 숙였죠.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두 분 다 신세를 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맞아줬죠.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미자 사장이 저희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특히 김 지점장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은행 지점장은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인사였으니까요. 오미자 사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명이에요. 자리 있나요? 오미자 사장이 제 얼굴을 보더니 움찔했어요. 며칠 전 왔던 그 초라한 할머니가 저라는 걸 알아본 것 같았죠.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미자 사장이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창가 쪽 넓은 테이블이었죠. 지난번 제가 앉았던 구석 자리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물과 수저가 나왔어요. 오소라가 공손하게 가져다 줬죠.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하는 목소리도 정중했어요. 우리는 모두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오미자 사장이 직접 나와서 말했죠. 특별히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반찬도 푸짐하게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지점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장학재단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서류는 거의 다 준비됐죠. 이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과장도 거들었죠. 시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큰일을 하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국밥이 나왔습니다. 뚝배기 3개가 김이 모락모락 나며 놓였죠. 그런데 반찬의 가짓수가 놀라웠어요. 10가지도 넘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오미자 사장이 옆에 서서 설명했어요. 이건 우리 집 특제 김치고요. 이건 오늘 아침에 만든 나물입니다. 젓갈도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연신 저희 눈치를 살폈죠. 김 지점장이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 동네에서 소문난 이유를 알겠어요. 박 과장도 맞장구를 쳤죠. 진짜 일품입니다. 저도 국밥을 먹었어요. 지난번과 같은 맛이었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죠. 대접받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씁쓸하기도 했어요. 같은 손님인데 왜 차별을 하는 걸까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장학재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실한 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이었죠. 오미자 사장과 오소라가 우리 대화를 엿듣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장학재단 규모를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의 눈이 커졌죠. 5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오소라가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 지점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이런 큰일을 준비하셨다니. 박 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죠.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만수 씨가 국밥집에 들어왔어요. 저희를 보더니 빙긋 웃었죠. 그리고는 오미자 사장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만수 씨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오미자 사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만수 씨를 봤어요. 무슨 소리세요? 은행 지점장님이랑 시청 과장님이신 건 아는데. 이만수 씨가 저를 가리켰죠. 이분은 최영희 전 교장 선생님이세요. 38년 동안 교단에 서신 분이고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셨죠. 그리고 며칠 전 여기 오셔서 푸대접 받은 그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오미자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소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죠.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지점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푸대접을 받으셨다고요? 이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직접 받습니다. 국밥 하나 드시는데 반찬도 제대로 안 주고 무시했어요. 박 과장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선생님 같은 분을. 이만수 씨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심지어 돈 없어 보인다고 대놓고 무시했죠. 한 번 오고 말 손님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었고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상황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오미자 사장은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를 반복했죠. 오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김 지점장이 오미자 사장을 쏘아봤어요. 장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니. 우리 은행과 거래하는 사장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네요. 오미자 사장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몰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 지점장의 표정은 차가웠죠. 몰라봤다고 해서 손님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박 과장도 거들었어요. 최 선생님은 우리 시의 자랑이신 분입니다. 평생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셨고 이제 거액을 들여 장학재단까지 만드시는데 그런 분을 그렇게 대하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그때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최영희 교장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었죠. 저분이 그 유명한 최 교장 선생님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자 사장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소라도 엄마 옆에 무릎을 꿇었죠. 죄송해요, 할머니. 아니, 선생님.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일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죠. 계속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거죠.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오미자 사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기본도 몰랐어요. 돈만 보고 살았습니다. 오소라도 울먹였죠. 저도 너무 건방졌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막 대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김지점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자리를 옮기시죠.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식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국밥을 다 먹고 가야죠. 음식을 남기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계속 먹었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켜봤죠. 오미자, 사장과 오소라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정성껏 대하겠다고. 그게 진짜 사과예요. 오미자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선생님. 꼭 그러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오소라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다시는 손님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진지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수 씨가 박수를 쳤어요.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시다니. 다른 손님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식당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국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김지점장과 박 과장도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죠. 오미자 사장과 오소라는 우리 옆에 서서 계속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만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던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님을 차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오미자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죠. 오미자 사장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봤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장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접하는 거라는 걸요. 저는 오소라에게도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안 돼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오소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부끄러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 그런 걸 배웠는데 다 잊고 살았어요. 돈만 좇으며 살았죠. 오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지점장이 말했어요. 이번 일이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박 과장도 거들었죠. 맞아요. 특히 식당은 정이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때 한 손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 단골인데 사실 불편한 적이 많았어요. 잘 사는 사람한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는 걸 봤거든요.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오미자 사장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드려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미자 사장이 손님들을 향해 깊이 인사했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오늘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진정한 사과고 반성이죠. 오미자 사장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꼭 그러겠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미자 사장이 막았어요. 안 됩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의 표현으로 받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공짜로 주면 안 되죠.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해요. 그게 장사의 기본이에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김지점장과 박 과장도 각자 돈을 냈어요. 우리는 정확히 국밥값을 계산했죠. 오미자 사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나가려는데 오소라가 달려왔어요.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멈춰서서 오소라를 봤죠. 뭔가요? 앞으로 정말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식당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소라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간단해요.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배고픈 가족에게 밥을 먹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성이 들어가죠. 오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돈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따뜻한 한 끼를 먹으러 온 거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오소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 선생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오소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김지점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역시 교육자시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가르침을 주시니. 박 과장도 감탄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학재단 일을 시작해야겠어요. 빨리 시작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네요. 김지점장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죠. 시청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뒤돌아보니 오미자와 오소라가 문 앞에서 우리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깊이 허리를 숙인 채로요. 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오미자네 국밥집을 찾았어요. 이번엔 정말 혼자였죠.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달라졌을까 하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미자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그런데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죠. 선생님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국밥 먹으러 왔어요. 오미자 사장이 정중하게 안내했죠. 편한 자리로 앉으세요. 이번엔 제가 구석 자리를 택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물과 수저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였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똑같았어요. 오소라가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선생님 국밥 드시죠. 제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죠. 양복 입은 회사원도 있었고 작업복 입은 노동자도 있었어요.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놀라운 건 오미자, 사장과 오소라가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한다는 거였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정성스러웠죠. 차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어요. 뚝배기에서 김이 피어올랐죠.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아니, 더 맛있어진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지난번 저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미자 사장이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노인이 국밥을 시켰어요. 오소라가 재빨리 물을 가져다 주고 반찬을 차렸죠. 다른 손님들과 똑같은 대접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국밥을 먹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한 사람이 깨닫고 바뀌면 주변도 따뜻해지는 거죠. 이만수 씨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했죠.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저는 손짓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만수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여기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동네 사랑방 같아요. 이만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요. 좋은 변화네요. 오미자 사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이제야 진짜 장사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깨달음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세요. 오미자 사장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밥을 다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계산하려고 카운터로 갔어요. 오소라가 계산을 해줬죠. 선생님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10,000원을 내밀었어요. 오소라가 정확히 거스름돈을 건넸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오세요.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오미자 사장이 불렀어요. 선생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멈춰섰죠. 오미자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받은 교훈을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가게 사장들한테도 알려줄 거예요. 손님을 차별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고요. 저는 오미자 사장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오미자 사장이 환하게 웃었죠. 밖으로 나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이런 거구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오미자와 오소라는 스스로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국밥집을 돌아봤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정을 나누며 밥을 먹고 있겠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직할 때만 이 맛이 지켜지는 거지. 국밥의 맛도 사람의 마음도 결국 정직함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장학재단 설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곧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72살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작은 변화를 만들었으니까요. 나비가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저는 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나비야,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어. 사람들은 변할 수 있거든.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거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